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는요, 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바로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인데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애널리스트의 눈을 빌려서요, 이 기업의 어떤 점을 좋게 보고 있는지, 또 미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냥 좋다가 아니라 왜 좋은지 그 촉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이 리포트가 덕산 네오룩스를 딱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OLED 윗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TV 화면 만드는 데 쓰이는 OLED 소재 기술에 아주 강점이 있는 뭐랄까 기술 중심의 회사다.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분석을 시작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 기술력의 핵심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리포트를 보니까 덕산 네오룩스는 주로 OLED 디스플레이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 소재, 그리고 또 기능을 돕는 비발광 소재를 만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정말 눈에 확 띄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력 제품으로 블랙 PDL이라는 걸 언급하는데 세계 최초 양산 개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그냥 여러 제품 중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요? 편광판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고요? 저는 그게 스마트폰 화면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필수 부품인 줄 알았거든요. 그거 빠진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아, 바로 그 지점을 보셨네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은 편광판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리포트가 이 블랙 PDL을 필수 소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존에는요, OLED 패널에서 빛이 반사되는 걸 막으려고 꼭 선글라스 같은 역할을 하는 편광판을 덧대야만 했거든요. 근데 이 블랙 PDL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아, 역할을 대신한다? 네, 비유를 하자면 마치 영화관 스크린 주변에 있는 검은 벨벳 커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영화관의 벨벳 커튼이요? 그렇죠. 그 커튼이 주변의 잡광을 전부 흡수해서 우리가 스크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잖아요. 블랙 PDL이 딱 그 역할을 합니다. 픽셀과 픽셀 사이에서 잡광을 흡수해서 굳이 편광판 필터를 안 붙여도 명암비를 확 높여주고 색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와, 한마디로 디스플레이를 더 얇고 더 밝게, 그러면서 배터리는 더 오래 쓰게 만드는 그런 핵심 기술인 셈입니다. 이야, 비유가 아주 직관적이네요.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리포트를 계속 읽다 보니 조금 의아한 부분이 나와요. 이 회사가 OLED 소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2025년에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를 인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OLED 소재랑 산업용 압축기라니 언뜻 보면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리포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나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두 사업 간의 직접적인 기술 시너지는 크지 않다고 리포트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요. 기존 화학 소재 부문이 약 63%, 그리고 이 터보기계 부문이 약 37%를 차지합니다. 37%면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리포트가 분석하는 핵심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주력 사업인 OLED 소재는 IT 산업 경기에 따라서 수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땐 타격이 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이 터보기계 사업은 발전소나 정유화학 플랜트 같은 대규모 기간 산업이랑 연결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죠. 즉, 서로 다른 사업 사이클을 가진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해서 회사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쪽이 겪을 수 있는 변동성을 다른 쪽의 안정성으로 이렇게 완충해주는 일종의 포트폴리오 전략이군요. 어떻게 보면 주력 사업인 OLED 기술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변동성 높은 기술주가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리포트는 짚고 있습니다. 독점 기술로 현재를 잡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미래를 대비한다. 현재 모습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장이 커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리포트에서는 앞으로의 블랙 PDL 같은 기술을 필요로 할 미래 시장을 어디로 보고 있나요? 바로 그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분석이 이 리포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꼽는 건 IT 기기로의 OLED 확대입니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은 OLED가 대세가 됐지만 리포트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큰 시장인 노트북하고 태블릿으로 OLED가 번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8.6세대 OLED 라인 증설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요. 잠깐만요. 8.6세대라고 하셨는데 이 세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숫자가 커지는 게 왜 중요한 거죠?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세대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원판, 그러니까 유리기판의 크기를 말하는데요. 8.6세대는 기존보다 훨씬 큰 원장으로 패널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작은 피자 도우에서 피자를 만드는 것보다 거대한 도우에서 훨씬 더 많은 피자 조각을 효율적으로 잘라내는 것과 같아요. 아, 생산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중형 OLED 패널의 가격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 증설이 곧 중형 OLED 시장이 열리는 신호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덕산 네오록스가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 내에서 입지가 아주 견고하다고 분석해요.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넘어서 고객사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부터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에 가깝다는 거죠. 파트너? 네. 그래서 고객사가 OLED 노트북을 많이 팔면 팔수록 덕산 네오록스의 실적도 같이 좋아지는 동행 성장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아주 이상적이네요. 그리고 리포트가 꼽는 또 다른 성장 동력이 있죠. 바로 폴더블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리포트는 애플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가능성을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폴더블 시장 자체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죠. 그런데요, 폴더블 시장에서 애플의 진입을 전제로 하는 전망은 조금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만약에 애플이 계획을 바꾸거나 출시를 미루면 이 성장 동력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리포트는 이런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성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이십니다. 리포트도 그 점을 간과하지 않아요. 다만 애플의 진입을 성장의 기폭제로 보면서도 이 폴더블 시장의 성장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 대세다. 네, 폴더블 기기는 특성상 두께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패널을 더 얇게 만드는 CUE라는 기술이 거의 필수로 적용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 PDL이 등장하죠. 아, 또 나오네요. 네, 리포트는 덕산 네오룩스가 이 COE 기술의 필수적인 블랙 PDL의 독점적인 공급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점이요. 네, 독점입니다. 즉, 애플이 들어오면 시장이 폭발하는 거고 설령 안 들어오더라도 다른 제조사들의 폴더블 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독점 소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의 핵심이죠. 그리고 리포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독점적인 지위가 단순히 공급을 넘어서서 향후 소재 가격 결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거라고 분석합니다. 양과 질 모두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특정 변수에 대한 의존성보다는 폴더블이라는 기술 트렌드 자체에 올라탔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군요. 이 외에도 리포트에서 언급하는 다른 성장 모멘텀이 또 있나요? 네, 두 가지를 간략하게 더 짚어줍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자회사,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사업인데 이건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반도체 분야입니다. 낸드 메모리를 더 높이 쌓기에 필요한 PSPI라는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OLED를 넘어서 반도체 소재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리포트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결국 애널리스트는 이 모든 정보를 숫자로 보여줘야 하니까요. 리포트의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투자 의견은 buy, 즉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의 근거가 되는 2026년 실적 추정치를 보면 애널리스트의 자신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약 4,203억 원, 영업이익은 859억 원을 예상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25.2%, 영업이익은 무려 33.0%나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도 20.4%에 달할 것으로 봤고요. 잠시만요. 아까 전반적인 IT 기기, 그러니까 리포트에서 말하는 SST 수요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장률 전망치는 굉장히 높게 잡았네요.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이 리포트가 덕산네오룩스를 특별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SAT 수요라는 건 스마트폰, TV, 노트북 같은 최종 완제품에 대한 수요를 말하는데요. 이 시장 전체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덕산네오룩스는 그와 별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시장 전체의 흐름과는 다르게? 네. 왜냐하면 시장 전체 파이는 그대로여도 그 안에서 OLED를 채택하는 제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특히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시장 전체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종의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리포트 말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언급도 있던데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과 비교해서 매력적이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이 기업이 과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받아 왔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보통 벌어들이는 이익의 한 수십 배 정도 가치로 평가받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그게 기준선이 되는 거죠. 아, 과거의 평균치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리포트의 분석은 현재 주가가 그 과거의 평균적인 기준선에 비해서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회사의 성장 잠재력이나 독점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이런 일종의 가격표에 대한 판단을 덧붙인 셈이죠. 네, 오늘 한 편의 증권사 리포트를 정말 속속들이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한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리포트는 덕산네오룩스를 한마디로 블랙 PDL이라는 독점 기술을 가진 회사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덕분에 IT 기기의 OLED 전환과 폴더블 시장 개화라는 두 가지 큰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봤고요. 이런 확실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높은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리포트가 말하는 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이 전체적으로 부진할 때 오히려 부품 속의 부품,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핵심 소재를 가진 기업이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시장 전체의 파도에 휩쓸리는 배가 아니라 자신만의 엔진을 가진 잠수함 같은 거죠. 리포트는 덕산네오룩스를 바로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성장 동력이 아주 강한 회사라는 점을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기업을 둘러싼 기술과 시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